3년간의 회계 역사를 차근차근 배우는 여건 회계, 역사에서 건진 회계 시작하겠습니다. 남녀입니다. 제5편 미국의 숫자 경영, 그 중에서요 제8화 심오한 질문, 인간이란 무엇인가, 5편의 마지막 에피소드입니다. 쉽게 과학적 관리에 대한 의문, 이게 무슨 얘기냐? 과학적 관리를 노동 현장에 적용해 봤는데요, 노동 생산성이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도 않고 노동자의 사기가 저하되고 또 파업도 종종 벌어져요. 그래서 과연 과학적 관리라는 방법론이 생산성 혁명을 일으키는데 도움이 되는가? 결국 왜 실패했는가? 웨스턴 일렉트릭사는요, 과학적 관리를 한번 실험을 해봤습니다. 어떤 실험을 했냐? 조명도를 조절하면서 생산성이 올라가나 내려가나를 봤습니다. 즉, 과학적 관리의 아주 기본 이론이죠. 환경을 잘 해주면은 생산성이 올라간다. 이게 결론이 안 났어요. 어느 정도 유지하는 게 좋은가 하는데 결론이 안 났어요. 그래도 생산성이 그렇게 올라가지도 않고 또 어떤 때는 계속 올라가고. 그래서 여기서 사회적 심리적 요인이 중요하다, 이런 것이 드러나면서 조사 목적이 확장됐습니다. 그러면서 호손 실험이라는 게 생겨났는데요, 가설이 기각됐어요. 조명을 최소한으로 해도 생산성이 향상돼요. 즉, 조명도와 생산성은 관계가 없다라는 걸 내서 호손 효과의 발견의 계기가 됐습니다. 미국은 기부천사가 대단한 일을 많이 했습니다. 록펠러 재단이 하버드 대학에 기부를 했어요. 1926년에 하버드 대학에서는 산업연구원에게다 이 기부금을 줬습니다. 하버드 대학의 산업연구원의 대표는 누구였냐면 연구팀장이 엘턴 메이어였는데요. 이 사람은 아주 다양한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호주에서 태어났는데요, 영국에서 의사교육을 받고요, 아프리카에서도 살았고요, 또 인쇄소도 경영했습니다. 1차 세계대전에 생긴 트라우마를 관찰 분석을 했습니다. 심리 분석을 했습니다. 이런 다양한 경력을 가진 사람이 팀장으로 시카고에 있는 호손 공장에 투입됐습니다. 그래서 노동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작업 조건과 생산성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가설은 역시 과학적 관리 가설이었습니다. 조명, 휴식 시간, 온도 등 물리 요소가 생산성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실증적으로 검토해보자 하는 그런 3단계 작업장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대단한 거죠. 현장 실험을 한 거니까요. 1단계 실험은 뭐냐? 부품 조립 실험이었습니다. 전기 스위치를 만드는 부품을 조립하는 공정이 있었는데요, 6명의 작업자, 친한 사람을 뽑았답니다. 한 방에다 놓고 다양한 조건을 갖고서 실험을 했습니다. 휴식 시간, 근무 시간 등이 변화되면 어떻게 바뀌는가. 그런데요, 작업 환경이 개선되면은 당연히 생산성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올라가겠죠. 그런데 작업 환경 조건이 나빠져도 생산성은 떨어지지 않더래요. 이런 작업장입니다. 6명이 쭉 앉아서 화기애애하게 일하고 있죠. 연구팀은요, 우리가 뭔가 좀 놓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재분석을 했답니다. 실험 기간 중에 자기네들이 관심을 받고 있다, 대단한 하버드의 박사분들이 와갖고 자기네들을 관찰하고 있다라는 사실에 고무되고, 또 하나는 가장 친한 사람들 6명을 모았으니 자기가 속한 그룹에 대한 정체성이 또 높아서, 그래서 결국은 생산성이 떨어지지 않더라, 이런 호손 효과가 나타났는데요. 동료와 잘 지내고 싶다는 욕망, 이른바 인간 결합 본능은 그토록 많은 그럴싸한 경영 원칙을 토대로 한 추론의 논리를 쉽게 능가한다, 엘턴 메이어가 한 말입니다. 이것을 호손 효과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2단계는요, 면접 조사 프로그램인데요, 2만 명 이상을 조사했답니다. 불만, 불평에 대해서 조사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결론이 뭐였냐? 불만을 토로하면 토로할수록 그만큼 불평 공간이 줄어든다. 두 번째는요, 회사 내에서 자기의 위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주관적인 판단이 만족과 불만족을 결정한다. 작업자들의 감정과 사회관계가 중요한 요소다, 이런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3단계 실험은 배선실 관찰 실험인데요, 1단계에 하나의 작업만을 갖고 사람들을 모아놨기 때문에 이번에는 자연스러운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작업장을 만들어냈습니다. 즉, 전기공 9명, 납땜공 3명, 건풍관 2명으로 구성된 한 팀입니다. 이 팀의 작업 속도와 팀 내부 관계를 분석했는데요, 거기서 밝혀낸 게 뭐냐?
사회적 구조가 생산성을 조절한다. 사회적 구조는 게 뭐예요? 비공식 조직과 집단 규범입니다. 집단 규범, 무슨 말인지 애매하죠? 바로 밑에 예를 들어놨습니다. 너무 빠르게 일하는 동료들이 견제한다. 이게 어떤 규범이죠. 눈에 안 보이는. 즉 호손 실험으로 인해서 인간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테일러는 뭐라 그랬어요? 테일러는 노동 얘기만 했습니다. 포드는 뭐라 그랬어요? 대규모 노동에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슬로우는요, 조직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즉 노동을 조직하고, 그렇지만 노동 자체는 무시했죠. 노동은 뭐 신경 안 써도 된다. 그런데 호손 실험은 어떻게 된 겁니까? 호손 실험에서는 노동자, 즉 인간이라는 개체의 감정, 비공식 집단의 중요성을 밝혀냈고요. 혁신의 필수적인 내재 동기와 창의성을 중시했다. 이 이제 미국이 혁신의 나라라 그러죠. 이제 호손 실험이 발단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문적 발전이 시작됐습니다. 호손 실험이 된 후에 바로 인간관계론이라는 학문이 나타났습니다. 즉 조직 내에서 인간관계가 중요하다. 이제 연구를 시작한 거죠. 그리고 본물 터지시 나타난 게 뭐냐면 동기 이론들입니다. 욕구 단계 이론 마슬로우죠. 2단계 이론 헬스버그, XY 이론 맥그레거, 이런 게 일어났습니다. 뒤에 자세히 보겠습니다. 그리고 조직행동론이라는 게 나타났습니다. 심리학, 사회학, 경영학이 합쳐지면서 하나의 학문이 됐습니다. 동기 이론, 호손 실험 이후에 1940년부터 시작된 이론인데요. 첫 번째 욕구 단계 이론, 이요인 이론, XY 이런 것들이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동기란 게 뭐냐? 동기를 이렇게 정의 내리네요. 사람으로 하여금 어떤 행동을 하게 만드는 심리적 에너지 또는 내적 원인. 야, 단어가 멋있죠? 물리적 에너지가 아니라 심리적 에너지. 결국 왜 어떤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는 거에 대한 답변을 내린 겁니다. 동기론 자세히 볼까요? 동기론은 매슬로우부터 시작됩니다. 5단계 욕구이론, 그 다음에 헬츠버그의 동기 위생이론, XY이론. 매슬로우의 결론은 뭐예요? 하위 욕구가 충족되어야 상위 욕구로 올라간다. 그 다음에 헬츠버그는 어떻게 돼요? 동기부여는 동기 요인에서 발생한다. 요인에는 위생 요인과 동기 요인이 있는데 위생 요인은 아무리 잘해줘도 동기부여는 안 된다. XY론은 뭐예요? 사람은 착한 사람이 있고 악한 사람이 있다. 즉 관리자의 인간관이 조직 운영에 영향을 미친다. 마슬로우의 욕구 5단계설을 하나 보겠습니다. 이 욕구 5단계설은 욕구는 5개가 있는데 생리적 욕구로부터 시작해서 자아실현 욕구까지 있다. 생리적 욕구는 뭐냐? 예를 들면요, 기업에서 공장 내 냉난방, 식사 이런 거. 안전 욕구는 뭐냐? 산재보험, 건강보험 이런 거죠. 사회적 욕구는 뭐냐? 사내 동호회 팀워크. 존경 욕구는 사내 포상제도 리더십 개발 프로그램. 창의성 발휘 이런 것들이 자아실현 욕구다. 예를 들면요, 3M의 15% 룰, 뭐 구글의 20% 룰이 있다. 저 대학교 때 동료끼리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너 아무리 잘나도 지금 사회적 욕구까지는 못 가. 왜? 너는 아직 생리적 욕구가 충족이 안 됐어. 뭐 이런 농담을 했습니다. 3M의 15% 룰이 뭐냐? Creativity needs freedom. 창의성은 자유를 필요로 한다 해갖고 시간의 15%를 자유롭게 써라. 이런 제도를 만들어냈습니다. 1948년부터 만들어내갖고 현재까지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대표적 성과가 스카치 테이프 포스트 이시랩니다. 이야, 대단한 제품을 만들어냈죠. 스카치 테이프라는 제품, 이게 원래 1920년대에요. 자동차 도색 보안용으로. 자동차 도색하면 이제 어떻게 돼요? 묻죠, 옆에. 그러니까 거기 테이프를 붙여놔야지 칠이 안 되죠. 3M의 핵심 소비재로 발전됐습니다. 그래서 스카치라는 걸로 공식 브랜드를 하고, 현재는 대표 브랜드가 돼서 16개 카테고리에 464개 제품이 있답니다. 여기 스카치 테이프 초기 제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여기 회사 이름이 나오죠. 3M이 옛날 원래 원칙은 뭐예요? 미네소타 마이닝 매니팩처링 쇼, 즉 미네소타 탄광 제조사 뭐 이런 뜻인데요. 지금 3M이라 그러죠. 그리고 스카치, 이게 이제 그때는 브랜드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별명이었습니다. 스카치란 뜻은 원래 영어에서 인색한, 짠돌이 이런 뜻이에요. 조금만 써도 된다 이런 뜻이겠죠. 포스트잇은 어떻게 되냐? 실패의 전환. 실패한 연구였어요. 강한 접착제 만들려다가 약한 접착제가 개발된 겁니다. 그런데 동료가 옆에 있다가 그래? 찬송과 책갈피용을 한번 써보자 해갖고 시작된 겁니다. 1980년에 미국 전역 출시돼서 지금은 글로벌 히트 상품이죠. 호선 실험의 결론이 뭐냐? 엘턴 메이어가 잘 정리해놨어요. 인간의 본성과 사회적 동기를 고려하지 않는 비즈니스 방식을 고집하는 한
파업과 태업은 산업의 일반적인 현상으로 계속 등장하게 될 것이다. 미국이 이제 여기서 탈피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죠. 그리고 기업 민주주의에 기여합니다. 노동자 참여를 유도했고요. 팀워크를 강조하게 됩니다. 인간의 사회적 본성을 존중하고 참여와 자율성을 부여하는 조직 문화 조성이 생산성 향상에 유리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요. 그에 따라서 작업팀제도, 품질 서클, 자율관리팀 등등 혁신적인 조직이 도입됩니다. 5편에서 미국 경영관리가 어떻게 발전되어 왔나를 공부했습니다. 제6편에서는요. 재무회계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재무회계가 어떻게 혁신됐느냐를 보겠습니다. 제6편 경제대공원과 공주지도 많이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편은 8월 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감안하시고 8월 초에 다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